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전남 신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최대 풍력단지 48조 원 이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력 단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환경 파괴나 주변의 이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이미 지금 전남 12개 시도 쪽에서는 반대 연대 회의까지 발족한 상태입니다. 풍력,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욕적인 풍력 발전 단지. 자, 여기에 서울대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워낙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대 교수의 반박을 듣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는 무식하거나 아니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 아주 아프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 풍력 발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 원자력학 전공 교수, 서울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풍력 발전소의 용량을 과장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했다고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자, 이 서울대 교수의 지적을 듣고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권은 무식하거나 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악하기까지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남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주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이 풍력 발전 플랜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 8.2 기가와트 이 신안 풍력 용량입니다. 이 8.2 기가와트 이거는 지금 2019년까지 전 세계의 풍력 발전 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 용량이 1.4 기가와트짜리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 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한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신안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 4배는 더 비싸질 텐데 이 같은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정부는 지금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투자금은 48조 5천억 원입니다. SK, 한화, 두산 등 민간이 47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한규 서울대 교수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고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정부의 장밋빛 구상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8.2 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걸까요? 주한규 교수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전기가 생산되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때문에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 용량의 30% 이용률 수준인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이용률이 80, 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용 효율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려고 교묘히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풍력 발전의 이용률은 30%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짓지는 않았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밝힌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만 국한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자, 주 교수는 신안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부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결정 당시 전선이 지나가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극력 반대한 적이 있다. 풍력단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선 설치를 할 때 전남 주민들은 밀양 주민들과 다르게 고분고분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반대론과 연결됐던 밀양 사태와 주민 참여형 신안 풍력 발전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어가는 게 신안 풍력단지의 운영 모델이다. 정부 정책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해야만 했던 밀양과 달리 주민과 함께 적절한 전기 공급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을 다녀간 뒤 소병철 전남 지역에 있는 소병철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풍력 발전 반대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물론 모든 전남 도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안의 풍력 해상 풍력 단지 투자식에 다 좋아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전남 12개 시군 주민들이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 반대 연대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 지금 태양광 같은 것들은 지금 일단 풍광을 해치고 또 그 주변에 이 환경 피해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오면 금방 파손되기도 합니다. 풍력은 과연 같을까요? 풍력도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음 진동, 주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길 변경, 해상 구조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풍광을 해쳤다고 지금 주민들 반발도 있는데 이제 전남의 그 아름다운 섬에 이렇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소음 진동 이런 공해를 일으키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지금 전남도청 직원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전통시장에서 우주미남 문재인, 우유빛깔 문재인 그렇게 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사람이 지금 203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아무튼 지금 2030년 풍력단지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남 도민들의 반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의 그 전기량이 가능하겠습니까?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설비 용량의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송전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의 이유 있는 항변. 문재인 대통령은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